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 총 8강까지 예정되어 있던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 오늘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7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력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견하고 추적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필승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제가 이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최근의 종목들, 왜냐하면 저희가 탁상공론이 되면 안 되고 실전 매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종목은 현재 종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올라갈 종목이라는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종목들, 앞으로 투자 전략들을 현재적으로도 풀어내죠. 그렇지만 기법이나 룰이 바뀐 건 아니에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게 될 건데요. 즉 세력을 이제 추적해서 종목을 샀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버틸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사실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이 받아들이는 맷집이 다르고 버티는 속성이 다르고, 그리고 누구는 귀가 얇고 누구는 그냥 자기만의 길을 또 세상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액이 투자 금액이 10억 미만이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지금까지 10억 이하를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실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에다가 지금 10억 맡기면 특판 예금, 가끔 은행에서 문자 날라와요. 4%짜리 특판 예금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4천만 원이죠. 세금 떼기 전. 그다음에 가끔 이제 6%짜리 이런 이 후순위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옵니다. 그럼 6천만 원이에요. 자, 10억 정도가 있어야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자본이 돈을 벌어오는 거는 은행에다 맡기면 10억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 이거는 내 스토리가 녹아나고 내가 실제 해보는 어떤 그 성공과 실패를 느껴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2층에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잔디밭에 떨어지면 괜찮고 저기에서 떨어지면 세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그렇지만 그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1강부터 6강까지 배웠는데 이거를 가지고 성공시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해서 성공하실 확률이 몇 명 있느냐? 이 강의를 안 들었을 때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10명을 위해서 그동안 1강부터 6강까지 세력주 추정 매매, 종목 발굴하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실전을 곁들여서. 오늘 강의는 어떤 거냐? 100명 중에 30명 정도까지 이걸 늘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30%. 왜 그러느냐? 여기서는요. 살아남으면 여러분이 승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1999년도 2월 달에 970만 원. 이제 1999년 IMF 이제 막 시작한 다음에 1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 투자자문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선배들은 이미 다 종목들이 막 한 탕씩 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니까 고객도 없고 뭣도 없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절해했어요. 전 재산이 970만 원이에요. 제가 98년도 9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미국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이라는 게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기술, 짱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핸디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코스닥 시장 여기서 이미 거래소 시장은 올랐고요. 지금처럼 코스닥은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925포인트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290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쟤는 진짜 주식을 그때 당시 했구나. 왜냐 저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1200포인트인데 코스닥이 사실 120포인트입니다. 지수가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액면 병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이하는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때 당시 97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1억 2천만 원 피크 찍고 이제 1억 900만 원 정도에서 털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 처절했던 경험들 그리고 나서 경력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사실 이해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수익률만 쫓아갔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지금 드렸어요. 문자로 신청하신 분이 2,000명이에요.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 이제 이번 주까지는 2,000명이 좀 넘었겠죠. 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저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지난주에 골라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까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오늘은 2026년도 2월 25일 지금 녹화가 13시 15분에 녹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방송 나가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가는 거는 오늘 밤 12시에 새벽 밤 12시에 나가는 거는 지난 2주 전에 녹화된 거예요. 명절 있었으니까. 자, 그때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저희가 검색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 11,500원이었어요. 제가 여기를 거래량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다. 이 거래량이 터질 만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18,000원까지 폭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예측을 하고 기법에 의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제 교육용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방송이 오늘 밤 나갔을 때는. 자, 그런데 제가 그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년 전, 여기 1년 전인데 2024년입니다. 12월 22일 2025년도를 예측해 가면서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유튜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경제 TV까지 해가면서 저것까지 무료로 전부 다 무료 방송입니다. 유료가 아니에요. 다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검색기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을 다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 들어가면서 2025년을 대비해 가면서 그때 모든 길은 로봇으로 통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시에 저한테 유료로 무료로 참 우리가 이제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전부 다 들으신 분이 아까 보셨지만은 누적이 10,000명이고 제가 달란트 투자인가 거기 가서 유튜브를 했을 때 당시 30만 명이 봤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계속 제가 1년 동안 로봇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실전 투자하신 분이 몇 분이 봤을 때 한 1%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1월 달에 16,000원. 당시 유튜브 방송을 무료로 했을 때 이 주식이 로봇주인데요. 30만 원까지 갔어요. 32만 원, 20배, 2000%. 1억을 투자했다면 20억이 됐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할 리는 없겠죠. 많이 해봐야 500만 원, 1000만 원.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거를 끝까지 못 가지고 가는 걸까? 저의 경험, 여러분은 끝까지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5만 원에서 거래량 터졌잖아. 우리 기법에 의해서. 그때 5만 원이에요. 이게 5만 원 언더. 지금 뭐 70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50만 원대까지 넘어서 70만 원대까지 왔습니다만 왜 이게 사람들이 안 될까?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종목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11월 달에 2개월 전이지만 사실 3개월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달이 지나 1개월로 뜨거든요. 그때 최초로 이것도 다 무료 방송입니다. 유튜브에 박한샘의 이슈킹이라는 유튜브 그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하는 거. 다 무료인데 여기서 그때 제가 하이닉스가 38만 원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코드번호 MU 이거와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이게 시가총액이 더 작을 수 있느냐.
100만 원 썰을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103만 원 찍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저도 무진장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지가 움직이는 거죠. 지정의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왜 못할까?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제가 그 실천 방법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이 통계 자료입니다. 연금. 부부가 같이 살 때 15년 전의 기준으로 얼마 정도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19.6%.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32%. 그래서 50% 이상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평균 200만 원 있으면 부부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당시에 500만 원 이상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극히 작았어요. 근데 요즘은 300만 원도 적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려면 한 500만 원 정도? 자동차 있어야 되지, 건강보험료 내야지, 뭐 해야지. 요 정도 있어야 지금 부부가 같이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지방에 가면 이제 400만 원, 좀 줄였으면 300만 원. 경조사 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 갖고 어려면 택도 없고요. 300만 원 갖고 어려면 택도 없습니다. 실제 이 정도에서 300에서 500 사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가 말하는 거 좋은 기법인 줄 알아.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 장기 투자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뭐를 해야 돼? 생존을 해야 돼. 즉 생활비를 써야 돼.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만한, 투자해놓고 기다릴 만한 여력이 나한테 있어 없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연금이 필요한데 노후는 너무 길고 60대에 은퇴, 60살에 은퇴하고 55세에 은퇴해서 지금 평균 남자 수명이 87세, 여자는 거의 뭐 90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간은 소득이 없는 노후를 즐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식도 투자하지,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생활비도 매달 300에서 500씩 부부가 같이 써야지. 1년이면 4,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한국 사회에서 10억 이상 플러스 은행에다 박아놓고 플러스 그 나머지 투자가 금액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집 빼고 못 받고 애들 장가 보내고 다 하고 몇 퍼센트나 될까요? 5%밖에 안 됩니다. 20명 중에 1명. 주변에 찾아보면 더군다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드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5년 전부터. 왜 준비를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노후의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애들도 교육을 보내야 해야지, 생활비도 써야지. 그래가면서 증권회사 다녀가면서 받는 월급으로 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무진장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투자를 뭔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거 없는 거죠. 카드 월급이 딱 들어와도 카드에 나가면 3일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A 전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무관하게 내가 1년에 30%씩 일정하게 계좌에서 수익을 내주자. 이걸로 뭐를 한다? 재투자한다. 자, 장이 좋든 나쁘든.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내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뗍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리고 내 원 계좌에 있었던 거에서 또 500만 원. 그 사실은 수익금의 1,000만 원을 여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버는 거 가지고 장기 투자. 그리고 이제 급여 가지고
줄이고 해갖고 생활비.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면서 1년에 예를 들어 30%를 안정적으로 끌어간다. 그러면 얘가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안 지나서나 삼성물산. 안 지나서나 삼성물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겠어요? 나는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다. 단기적인 건 할 수 있어도. 언제 서브프라임 터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본인 전 재산을 갖다가 꼬나박은 주식.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는 삼성 SDI, 삼성전기 아래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럼 나는 이건 계속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생활비만 커버가 된다면. 그래서 안 지나서나 삼성물산 10만 원, 10만 8천 원 미만에서는 계속 매집. 자식에게 줘야 된다고 그랬죠. IS 계좌 터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33만 원. 배당 4,600원까지 갔다가 요즘 한 2,800원, 3,200원 합니다. 최저임금까지 제가 배당 나온다겠죠? 1만 300원 지금. 앞으로 50만 원까지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배당이 나올 거라고 봐요. 반드시. 지금은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30만 원인데 사요. 10만 8천 원 미만. 이 짓을 몇 년 했어요? 3년 했죠. 만 3년. 그렇죠? 네. 자, 그 상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B 계좌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방법론적인 스킬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30%. 수익률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어떤 사람한테는 1년에 30% 굉장히 높은 거고 누구한테는 에게 그거 보려고 요거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0%는 이거는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매매예요. 투자는 저쪽에다 계속 박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세요. 저는 실력이 딱 이 정도야. 여기서 뭐를 높인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 그대로야. 그런데 단타 매매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1년의 누적 수익률이 57.5%가 늘어납니다. 57.5%. 60%. 복리니까 사실 더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만큼 수익이 늘어나. 1억 기준으로 5,700만 원. 자, 잘 보세요. 거래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좋은 줄 알겠어. 너의 원하는 방식, 추세를 먹어야 되는 거.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그리고 네가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든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길게 쭉 가야 되는 거. 대세의 흐름에 맞는 거.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이거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나 나는 하고 싶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야. 당장 엄발에 오줌 넣기를 해야 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주식 투자야. 매매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100명 중에 90명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습득해서 시간이라든가 그 투자의 금액으로부터 자유를 벗어날 수 있느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억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1억 기준으로 5,750만 원이 1년마다 늘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 세금 뗍니까? 그렇죠. 거래소 기준으로 0.2%의 세금을 뗍니다. 0.05%의 거래세 플러스 0.15%의 농특세. 1억이면은 살 때는 안 털어요. 팔 때 20만 원을 뗍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을 이용하면 0.15% 15,000원. 그래서 한번 샀다가 1억 원어치 샀다가 1억 원어치 팔면 수수료가 3만 원. 세금이 20만 원. 소득이 있든 없든. 그러면 23만 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내가 1억 원어치를 샀어. 그리고 1억 원어치를 팔았어. 그러면 23만 원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샀던 가격에서 그대로 팔면.
자,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주식을 매일같이 사고 팔고를 매일같이 반복하는데 대표님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지난 연도 1월 1일에 1억, 이번 연도 1월 1일에 1억 갖고 투자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그대로 1억이에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고수십니다. 대표님 무슨 저는 1억 갖고 겨우 1억인데 왜 제가 고수예요? 저는 실력이 안 되는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대로 보세요. 세금 20만 원대고 수수료 0.015% 키움증권 기준으로 23만 원대요. 1년에 거래일수 250일이라고 보고 사실 250일 좀 아래지만은 샀다 팔았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얼마씩 나가요? 23만 원씩. 23만 원씩 곱하기 250일 5,750만 원 나갑니다.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단타 매매한 비용입니다. 1년 동안 1억을 기준으로. 엄청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스닥은 그냥 거래세가 이거예요. 23만 원. 수수료 포함해서 코스닥 마찬가지. 자, 그런데 주식으로 단타 매매. 즉 장기 투자를 주식으로 못 박으려면 내가 움직일 돈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미래가 없고. 근데 단타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타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거냐.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할 거냐. 주식으로 해보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보시면 5,75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1억 기준으로. 연초에 1억인데 그대로 연말에도 다 1억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주식을 안 하고 그 실력 그대로, 그 기법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어디로 가느냐. ETF로 건너갑니다. ETF는 세금이 있다 없다? 거래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됩니다. 시간이든 뭐든 다. 근데 수수료도 똑같아요. 그래서 3만 원이에요. 1년에 얼마 빠져나가요? 300만 원 빠져나갑니다. 죄송합니다. 3만 원, 326, 355, 750만 원 빠져나가네. 750만 원 빠져나가요. 1년에. 그러면 1억 갖고 찍고 받고 한 사람이 1년 뒤에도 1억이면 이 사람은 주식에 갖고 1년 뒤에도 1억이었던 사람이 ETF로 바꾸는 순간 얼마가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 논리로만 봐도 750만 원 빠져나가고 찍고 받고 연초에 1억이었어요. 연말에도 1억이야. 주식으로 한 사람. 그러면 사실은 5,750만 원이 비용으로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ETF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래세가 없으니까 찍고 받고 하는 순간 750만 원이 수수료고 수수료만 나가고 5천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1억 기준으로 50%. 사실 50%가 아니라 70% 정도 나옵니다. 왜? 계좌가 날로 늘어나니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새로운 기법이나 뭐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죠. 세력주 추정 매매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했어. 근데 보니까 3개월 기다려야 되고 투자하고 또 1년, 2년 기다려야 되고 하세월일 수 있잖아요.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매매를 해서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5,750만 원. 그 실력 그대로 1억인데 1년 뒤에도 1억이다. 원금 그대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는 판때기만 ETF로 바꾸는 순간 5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2억을 갖고 있다면 1억으로 수익이 바뀌겠죠. 이제는 생활비를 벗어났겠죠. 생활하는데 벗어났잖아요. 생활비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5%, 10% 재투자 1년씩 늘려나가는 거. 삼성물산 계속 안전한 선화 주워 담는 거. 삼성물산이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 거. 주워 담는 거. 장기 투자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번처럼 2,500에서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올라가면 내 주식도 삼성물산 10만 원짜리가 33만 원 가서 그동안 8천만 원 1억 넣어놨던 게 4억, 3억 되는 거죠. 두 종목만 있으면 10억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배당 나오면 3, 4천씩 계속 나옵니다. 그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렇게 하려면 10년 걸리지 않냐. 10년 걸리고 5년 걸립니다.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먹고 살 거냐? 나는 1년에 생활비가 적어도 4, 5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갖고 ETF 갖고 단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판때기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거래소는 0.05, 농특세 0.15, 코스닥은 0.2%, ETF는 0%입니다. 수수료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제가 아까 억당 1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B통장, B계좌를 통해서 세력주 추정매매 1번, 2번, 3번 1년씩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고 갈 수 있겠죠. 주가가 떨어져도 손절 안 하고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살 수 있겠죠. 500만 원 더 사고 50만 원 더 사고 살 수 있겠죠. 왜? 얘를 가지고 계속 굴리는 거잖아. 뭘로? ETF로. 절대 수익 1년에 30%를 내기 위해서.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아까 1억이 그대로 1억이잖아. 그런데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나는 주식 투자했을 때는 1억이 계속 1억이었는데 ETF로 갈아타는 순간 5,7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걸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6,000원, 2만 원에 사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져갈 필요 없겠죠. 여기서 100주 사고 50주 사고 20주 사고 10주 사고 30주 사고 계속 사다가 레벨업이 됐을 때 여기서 10주 20주 샀던 거 30주는 팔고 원래 샀던 100주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급등 나왔을 때 한 번 더 파는 겁니다. 파는데 또 폭등 나가네? 무슨 상관이니? 그렇죠? 밀리면 어떻게 돼요? 더 사야 돼요? 안 삽니다. 왜? 이미 10배 이상 난 종목을 왜 삽니까? 50주 남았는데. 그러면 고점에 파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파는 겁니다. 50주를. 야, 그러면 수익이 좀 토해내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추가로 재매수를 하진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주식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주식으로 건너가는 거죠. 또 다음 B, C, D 종목으로. 자, 이렇게 해야 세력주 추정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정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제가 3강인가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 2강인가 3강인가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지금 6강, 7강 녹화니까 한 2달 전, 그렇죠? 명절이 끼었으니까 2달 전에 그 일주 뒤에 방송하니까 8주 뒤에 지금 딱 정확히 2달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네요. 삼성 SDI 그때 32만 6천 원이었죠. 이 종목 어떻게 발굴했어요? 거래량이 떴다. 1번. 역배열이 정배열이 됐다. 2번. RSI 기법 보니까 과매도 영역 찍고 골든크로스더라. 주가는 빠지는데 RSI 기법상 얘는 주가는 빠지는데 얘는 올라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고 어떻게 된다? 눌림목을 줬을 때 마침 타이밍이 좋다. 교육적으로도. 이 종목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 매집해야 된다. 뭐에? 세력주 추정매매 프로그램을 해서 튕겨나온 대형, 중소형 종목은 더 좋겠지만 대형주 종목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32만 6천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2달 전. 이 방송할 때. 지금 얼마예요? 42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30% 수익 줬죠. 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팝니까? 장기 투자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3천만 원 투자했다. 1억 중에서. 혹은 2천만 원 투자했다. 30%니까 1,000만 원 수익이거나 700만 원 수익이. 적게 투자했으면 500만 원 수익이야. 한 달 생활비죠. 팔아먹겠죠.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주식 매매만 할 줄 알았지 주식을 투자해서 여기서 아파트 한 채씩 나오는 거, 오피스텔 한 채씩 나오는 거,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 주제에 무슨 내가 투자를 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세력주 추정매매 프로그램은 목적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일을 안 해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일을 해야 즐거워요. 내가 제 나이가 올해 56세입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 있는데 명절에 제가 소파에 딱 누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아쉬운 소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를 명절이고 바쁘니까 부탁한다든가 옛날에 증권 영업할 때 쫓아가서 선물을 드린다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의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래 가면서 주변에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친구들이 있나? 혹은 좀 어려운 친구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한테 옛날에 내가 도움 받았을 때 그런 것처럼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세상 평온한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현재 걷고 있는 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의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거를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 유튜브 방송 있지? 지금처럼 7강,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매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엉뚱한 종목 갖고 안 하죠. 삼성물산 내가 했던 거, 하이닉스 내가 방송했던 거, 무료로 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 이 2달 전에 방송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 편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세력주 추정매매 기법 1, 2, 3에 의해서 삼각측정법. 그렇죠? RSI 기법, 역배열에서 정배열, 거래량 빵 터진 거. 그렇지만 바닥에서 잡지 않았죠? 여기서 잡았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실전에 세력주 추정매매 프로그램에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면서 앞으로 예측을 봤을 때 이거다. 그때는 또 빠졌어요. 좀 다행히. 세상 좋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28만 원, 30만 원에 샀을 겁니다. 지금 42만 원이에요. 갖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제발. 왜? 이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얘는 투자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B계좌를 쓰셔야 됩니다. A계좌를 가지고 지금처럼 찍고받고 매매해서 거기서 돈 빼서 생활비 내고 뭐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민 아까 970만 원 갖고 1억 만들 때까지 저를 어떻게 살았겠어요?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저께 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아들이 서울에 이제 왔는데 저한테 자기 아들을 좀 맡긴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처럼 서울 아버지처럼 생각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가면서 다시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몇 살이냐 보니까 24살이래요. 나 25이어서 돌아가고 싶까?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까 그 970만 원 갖고 살 때 10,000원, 10만 원만 오면 살 떨려요.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 이 수익률만 쫓아가던 삶이었어요. 언제까지? 3억 정도까지. 요즘은 한 10억 있어야 됩니다. 요즘 옛날에는 3억, 지수 한 1,500 전후, 1,200 전후일 때는 3억 될 때까지는 수익률만 쫓아가는 삶. 요즘은 한 10억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안정성.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세력주 추정매매 프로그램은 시간이 내 편이 되라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요즘은 10억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재생산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건드리느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안 건드리려면 내가 매년 나한테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급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배달을 하든지 배달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어떤 상가 투자한 게 있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든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기서 나는 뺐어야 돼. 매매를 해서 내가 돈을 뺐어야 되는 주식으로 뺐어야 돼. 이런 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는 젊은 애는 없어.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40대 미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65세 이상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이 이런 그분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즘 다 돈 버는 분들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투자했고 그냥 놔두신 분들입니다. 은행주도. 젊은 친구들 매매해서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15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복리 게임이에요. 돈을 벌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돼. 단타로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단타를 생활비를 내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 단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5억 미만은 다 생존 단타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했듯이 1억을 갖고 매매하는데 1년이면 5,7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도 똑같은 입장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ETF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 저비용, 저접근성. 더군다나 떨어지는 쪽으로도 얘는 베팅할 수 있어요. 종목이 복잡하냐? 종합주가지수를 추적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종합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해 줬어요. 더군다나 종합주가지수를 맞추는 게임이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소 종합이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걸 맞추는 거니까 하루에 거래 대금이 뭐 1,000억, 2,000억 많으면 1조, 2조 요즘 같으면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누가 의해서 특정 세력에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 사장님이 이번에 우리 회사 돈을 이재용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 최태원 회장님이 뭔가 뭐 약간 이혼 소송이 문제가 있어. 이런 것처럼 아주 복잡하거나 투자 경영 리스크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 이런 거 필요 없죠. 왜? 종합주가지수잖아요. 굉장히 매매의 단순성. 다른 리스크가 없어요. 시장 리스크 말고. 그래서 매매로 생존해라. 주식이 아니라 뭘로? ETF로. ETF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Exchanged Trade Fund, 즉 펀드는 펀드인데 매매할 수 있는 펀드.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카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TV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주식 투자를 한 10억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30억 됐겠죠. 그래가면서 본인이 아파트에 쫙 사는데 혼자 조금 원룸 같은 곳에 아침에 한 10시 주식 투자 1시간 딱 하고 10시 반 정도에 오토바이를 타세요. 뭐 하느냐? 배달해요. 그 배민, 쿠팡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배달하시고 점심 엄청나게 좋은 거 드시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주식 좀 보시고 다시 또 배달 나가고 그리고 장 마감 전에 잠깐 보고 또 저녁에 또 배달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 분석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보니까 주식 투자해갖고 쫄딱 몇 번 망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가정도 다 떠나시고 그냥 혼자 사세요. 나이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50대나 한 40대 후반 되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잔고가 이렇게 10억 정도 있고 근데 배당이 막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근데 왜 이거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주식 투자 막 할 때 아침에 와서 자기가 옛날에는 주식만 할 때는 작은 시세에 막 사다 팔았다 했대.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이 배달 일을 한 뒤로부터는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 주식 다 깡통 놔도 돼. 나는 배달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생존이 되니까 생활이 되는 거야. 이 주식 안 건드려. 배당이 나오면 그거 갖고 또 재투자하세요. 그 달에도 몇 천만 원 나왔더라고.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지금 아마 한 30억 정도 해서 제가 봤을 때 못 돼도 3, 40억? 고배당 주니까 뭐 은행주들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 좀 공격적이면 현대차 이런 것들, 하이닉스 같은 거. 왜냐면 지수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증권주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험주나. 요즘은 뭐 몇 배씩 났겠죠. 1년 사이니까. 그분이 그러면 지금도 배달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합니다. 그 루틴을 깨는 순간 밸런스가 깨져요. 더 벌려고 하다가. 그래서 주식은 무슨 얘기냐?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동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각이 3배로 열립니다. 시각이 3배로 열려요.
여유 있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고의 여유가 생겨요. 사고의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깁니다. 나는 올라간다고 봤는데 쟤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나는 겨우 2천만 원 벌면 나는 3천만 원 벌면 나는 1억 갖고 어떻게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생존하는 법을 지금 방법론적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생존하고 여러분들도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막 옵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배달하게 생겼나요? 네. 증권회사 다녀가면서 제가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그런 것도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분은 배달, 저는 여기에서 그 배달같이 조달한 게 뭐냐? 바로 ETF라는 개념을 끄집어 온 겁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상품도 몇 개 없었어요. 자, ETF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이게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옛날 거. 종합이 10%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20% 상승합니다. 종합이 10% 떨어지면 레버리지는 20% 손실입니다. 자, 근데 떨어지는 쪽에도 걸 수 있어요. 뭐를 거느냐?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종합이 10% 떨어지면 20% 수익이 나요. 인버스. 종합이 10% 올라가면 인버스는 20% 손실이 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주식이라는 거 갖고 단타를 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내 주식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 주식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다 벌어 주식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야, 겨우 30% 목표야? 나는 200%, 500%, 1000% 벌었어. 제 얘기는 뭐냐? 그걸 네 원금 갖고 하지 말고 투자하고 버는 돈 갖고 투자해라. 건드리지 말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거. 그럴 때는 언제나 진정한 수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 10%만 떨어져 보죠. 지금 사람들 다 쫙 전멸됩니다. 왜 장기 투자를 보더냐? 10%만 떨어져도 다 떨어나가요. 보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인버스는 떨어지는 쪽에도 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그러니까 투자는 주식, 생존 매매는 ETF 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배달을 하든지, 자신 있으면 무슨 뭐 다른 거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돈이 많다. 건물에서 나오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든지. 이미 나는 레벨에 올라가서 한 2, 30억 갖고 있어. 배당이 따박따박 나와. 그거 가지고 절반은 생활비 쓰고 절반은 대투자할 돈이 난 항상 준비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10억이 현재 수준에서는 10억이 모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세력적 추적 매매든 장기 투자든 돈을 벌게. 주식은 복리 게임이거든요. 결국 버티는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이 몇 개냐? 딱 4개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거래소, 코덱스, 거래소, 코덱스 레버리지. 종합주가지수 맞추는 게임. 종합주가지수 떨어질 때 하는 게임. 왜?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30%만 벌면 여러분들 평생 주가가 폭락이든 올라가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떨어지는 쪽에도 인버스가 있고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하다. 자, 종목이 무진장 많습니다. 코덱스가 있고 아리랑이 있고 뭐 미래 타이거가 있고 코드 번호로 해오세요. 12630 레버리지 거래소. 떨어질 때 252670 인버스. 코스닥 올라갈 때 233740 떨어질 때 251340. 그렇지만 코스닥은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의미 없다. 그냥 코스닥은 이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코드 번호로 외우십시오. 여기서 코덱스라고 영어로 치고 한 칸 띄고 한글로 코스닥 치고 그리고 붙이고 150 한 숫자 치고 한 칸 띄고 레버리지라고 쳐야 종목 코드가 나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치면 무수한 레버리지가 또 나옵니다. 아리랑 회사별로 다 펀드니까 코드 번호로 외우세요. 그럼 이 코드 번호 외운 이 종목들은 뭐냐? 그 가운데서 거래가 가장 많은 거. 코덱스는 삼성 거,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 아리랑은 뭐
국민은행 건가? 뭐 KB스타가 국민은행, 아리랑은 뭐 다른 회사 거. 똑같은 거예요. 종합주가 10%라면 똑같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거래가 얼마만큼 풍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가장 많은 거. 자, 그래서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떨어질 때는 인버스 갖고 하는 게임이다. 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 연도에 작년도 2025년도 4월 달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원리는 똑같죠. 뭔데? ETF인데. ETF예요. 여러분 그동안 1강부터 6강까지 배웠던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RSI 과매도 영역. 과매도 치고 골든크로스 났네. 동시에. 종합이 폭락 나왔으니까. 얼마? 12,570원. 2025년도 4월 9일 12,570원. 그러나 너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지난 현 시점, 10개월 지난 현 시점에 얼마예요? 10만 5원이네요. 오늘은 한 10만 한 200원 정도 됐어요. 2,000원이나 1,000원 됐을 것 같은데 600% 넘게 올랐네요. 종합주가지수 2,300일 때 12,000원이었는데 2,400, 500일 때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기간 몇 개월? 1년 줬어요. 아무 때나 사도 돼. 그리고 나서 지금 10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10만 원. 15,000원에 예를 들어서 1,000주 잡았다. 1,500만 원 잡았다. 그럼 지금 얼마? 1억. 계좌 돌파 나왔네요. 자, 보세요. RSI 기법 과매도 영역이 한 번 있죠. 그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네요.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아직 안 팔았죠. 아직 안 팔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한테 저는 그런데 이거를 뭐로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에 의하면 삼각측정법에 의하면 거래량 폭등, 주가 폭락, 정배열, RSI 기법. 그러면 나는 이거 투자해도 되겠네. 투자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에서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매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권해드립니다. 매일 단타. 주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러면 여기서 15,000원에 사갖고 투자했으면 이렇게 벌을 텐데 이런 추세가 여러분 주식 인생 20년, 30년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딱 3번 나옵니다. 30억 이상 되신 분은 이런 거 하셔도 돼요. 10억 이상 되시면 3억 투자해놓고 지금 한 30억. 왜? 여유가 있잖아. 내가 매매해서 안 뽑아 먹어도 되잖아. 근데 아까 은행 이자 4천만 원, 1년에 4천만 원 소득 미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가 불가능하다니까. 돈을 벌게 만드는데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매매에서 계속 투자하는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난 이것도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계좌 2개 만들어갖고 1번 매매 버는 것마다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투자로 계속 하는 거 어떻습니까? 주식처럼. 괜찮습니다. 하시면 돼요.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로 써도 좋지만 매매, 생존을 위한 매매는 ETF를 이용했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가도 하이닉스를 안 갈 수 있고 하이닉스가 가도 삼성전자는 안 가고 주식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는 가도 LG엔솔을 안 가고 주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가도 광동제약은 안 가다가 나중에 팍 가고. 근데 얘는 종합주가지수잖아. 리스크가 없어. 편차가 없어. 경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매매를 선택하시는데 유리하다. 아까 마찬가지. 자,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이걸 연구하고 준비하고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왜 내가 이런 걸 연구했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하실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15년 전. 나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찍고 받고 푼돈만 만져서 먹고 살아야 될까. 주식은 복리게임인데. 그래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거. 배달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는 못 하겠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왕창 모아놓은 돈도 없고. 생활비 쓰고 뭐하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하지? 장기 투자하자니 돈이 안 굴고. 황금성이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얼마만큼 제가 연구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설화할 정도로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갖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ETF. 맞습니다. 세금 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과세 종류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레버리지입니다. 배당 소득세, 과세 기준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15,000원 갖고 1억 투자하신 분이 지금 10만 원 됐으니까 5억 벌었잖아요. 파는 순간 5억에 대해서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펀드예요. 주식이 아니라. 자, 펀드인데 펀드처럼 이렇게 판매가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합니다. 기타 ETF이기 때문에 1번 배당 소득세. 네가 벌은 5억이 배당 소득이야. 세금 왕창 내겠죠? 15.4% 지방소득세 14%에다가 1.4% 포함하면 15.4% 1억 5,400 15.4% 이거에 한 7,500만 원 정도 세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번이 세금을 때리는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를 때릴 거냐, 2번 과세 기준가를 때릴 거냐. 배당 소득세로 때리는 게 모든 거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펀드야.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이미 세금을 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는 거지,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걸로 세금을 매기는데 원래는 특별하게 ETF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낮은 걸로 세금을 때립니다. 배당 소득세 5억 계산해 보니까 15,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네. 5억 소득 났네. 배당 소득세는 5억이야. 근데 과세 기준가는 11,106원. 보이시죠? 어제 기준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대로 현재가를 뽑아왔어요. 10만 종가 기준 10만 500원. 어제 기준가예요. 네, 과세 기준가는 11,106원이에요. 11,106원.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어제 종가 10만 5원일 때 과세 기준가가 11,106원. 근데 아까 여러분은 얼마에 샀어요? 이거를 15,000원. 15,000원에 만주 샀다고 봐요. 1억 5천만 원치. 그럼 지금 15억이에요. 세금 왕창 내야 되겠죠. 배당 소득 기준세로 따지면 15.4%. 세금이 문제가 아니죠. 배당 소득 2천만 원이니까 뭐에 걸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2천만 원 이상 받든지 배당 소득세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아파트 월세로 한 1억 벌고 여기서 벌고 연금 벌고 갖고 주식으로 한 5억 벌고 연금 벌고 갖고 7억 벌었어. 근로소득까지.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왕창 때립니다. 그래서 단타로 벌어서 주식에 계속 투자하게. 생존 전략. 이 배운 거 그동안 어떻게 네 걸로 만들 거야. 오늘은 그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